자, 안녕하세요. 김재구 누수 연구소입니다. 오랜만에 또 교육적으로 영상을 한번 더 틀어봤습니다. 또 며칠 뒤면 또 우리 명절, 구정 명절이 있죠. 새해 인사도 드릴 겸 제가 영상을 틀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교육할 주제는 누수가 잘 되는 집은 따로 있다? 진짜일까요? 그렇죠, 있습니다. 자, 크게 또 우리가 가장 누수를 많이 하는 데가 뭐 주택이고 아파트이죠. 물론 아파트를 자기가 구매를 해서 잘못 뽑기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누수가 잘 되는 집은 오래된 집을 또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물탱크를 사용했던 집. 했던 집. 자, 현재는 물탱크를 없애고 직수로 쓰는 집. 자, 왜 그럴까요? 자, 한 20년쯤이나 30년 되는 주택이 옛날에 물탱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뭐 동파가 되거나 다른 이유로 물탱크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물탱크를 이래 있으면 원래 들어가는 라인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두 개를 싹 뚝 잘라서 이제 우리는 연결했다가 혼봉시켜놨다 그러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왜 누수가 잘 발생이 될까요? 자, 물탱크를 사용했을 때는, 자, 건물이 옥상이 이렇게 있고 2층 1층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한 개에 3m씩만 잡아도 수압이 얼마 발생되지 않죠. 근데 갑자기 직수로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이게 물탱크가 없어지고 수압이 2배에서 3배, 많게는 4배 정도 잘 나오죠. 자, 그 말은 뭐냐? 갑자기 사람으로 치면 노인이 30년 됐다 그러면 배관으로 치면 사람 노인이 80 노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노인을 갑자기 일어나서 아침에 기지개도 펴고 스트레칭을 다 하고 이제 이렇게 걸어가야, 아이고 오늘이야, 오늘도 올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80 노인을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막 뛰어가세요 이러면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심장마비로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물탱크를 갑자기 없앴다면 그럼 서서히 수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서히 물량을 수압을 올리려 그러면, 줄이려 그러고 올리려 그러면 가마뼈를 달아야 되겠죠. 가마뼈를 달아야 되겠죠. 갑자기 수압이 올라간다 그러면 가마뼈를 달았다 해가지고 누수가 안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도 고객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주 터지는 집은 수압이 세서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물탱크가 있어서 수압이 낮아졌는데 갑자기 직수로 되니까 수압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량기 측에서 가마뼈를 달아야 됩니다. 자, 가마뼈를 달게 되면 가마뼈 세팅 값이 2kg바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3kg바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요거는 가마뼈를 구매하시게 되면 제가 사진을 여기 하나 띄우겠습니다. 가마뼈는 영상을 띄울 건데, 거기 위에 보면은 일자 드라이버를 해가지고 요런 중에 왼쪽 마이너스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돌리면 수압을 더 올릴 수 있고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마뼈를 달아가지고 누수가 아예 안 생깁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는 또 잘못된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이유, 뭐 코로나 주사를 맞는 이유, 이거를 안 걸리기 위해서 맞는 것도 있지만, 걸렸을 경우에 덜 아프기 위해서, 아프고 덜 걸리기 위해서 맞는 거죠. 그러면 가마뼈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했을 때 똑같습니다. 10번 터질 거 우리 집은 한 2-3번 터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터지는 양을 줄일 수는 있죠. 주택 같은 경우에 물탱크를 없애서 갑자기 수압 변화가 있기 때문에 누수가 되죠. 이게 주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래된 빌라에 1, 2층 물이 잘 나와요. 꼭 꼭대기층이 물이 안 나오니까 펌프도 자주 고장나고 하다 보니까 다 직수로
의논을 하다 보니까 직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아파트 전체가 다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신중하게 물탱크 철거를 신중하게 생각해요. 신중하게. 저는 없애는 걸 비추합니다. 그냥 그대로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니면 그 세대에 누수가 됐을 때 관 교체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메인 관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두 번째, 수압과 아까 이야기했죠. 수압이 갑자기 세지면,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을 수도를 쓰다가 여기도 이제 광역 수도가 들어왔을 때 들어오면 99% 3개월 안에 그 마을 전체의 세력이 다 터져버린다. 왜? 이것도 수압 때문에. 자, 마을물 쓰는 거는 저기 위에 산에서 높은 산의 꼭대기에서 수압을 이용해서 큰 탱크로 해서 물을 이렇게 내려온 수압으로 해서 세대에 물이 공급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없애고 이제 또 광역 상소를 쓰게 되면 또 수압이 3배에서 4배 세집니다. 그럴 때에도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강압변밖에 없어요. 아니면 수도 배관 교체 공사라든가. 그래서 시골에 할머니들 사시는데 광역수도를 했을 경우에 광역수도 넣는데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조금 우리가 돈을 낸단 말이죠. 참 좋은데 이 다 터져가지고 나중에 누수하는 비용 때문에 참 어머님들이 많이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조금 마을에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주택에 잘 터진 이유. 세 번째. 배관이 다 돼서 그런 경우가 있죠. 배관 수명이요. 옛날에는 PVC 배관, 그 다음에 강관, 배관, 철배관이죠. 철배관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PVC 배관은 연결부가 본드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옛날에는 설비 선배님들이 불로 구워서 확칸에 있는 부분에서 누수가 많이 된다. 이것 또한 주택은 가장 직결되는 게 뭡니까? 누수의 원인 수압 때문이다. 수압. 모든 게 다 수압입니다. 좀 이따 뒤에 아파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계속 거론된 이야기는 수압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신축 아파트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압 때문에. 자, 이제 주택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요즘 참 윤수일 씨랑 그또 누구 있죠? 아파트이죠, 그죠? 자, 아파트에는 여기도 수압이 세서 그래요. 통상적으로 고층 아파트가 뭐 20층,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는 무조건 펌프가 있죠. 가압 펌프. 가압 펌프에서도 인버터 펌프가 있고, 무슨 펌프더라. 뭔 펌프가 또 하나 또 있는데. 그래서 세팅 값이 보면 대부분 3kg 바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3kg에서 거의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 아파트들은 수도 분배기가 다 되어 있죠. 수도 분배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에서, 옛날에 계량기에서 이렇게 가서 화장실 가서 또 수도를 또 가지치게 해주고 또 주방 가서 또 가지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계량기에서 아래층 천장에 보기를 한 가닥에 쭉 가서 밑에 집 천장에 자기 집 천장을 하전 열어보면 돼요. 천장 열어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가서 또 안방에 또 하나 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온냉수에서 이렇게 가고 냉수에서 각각 1대1로 다 간단 말입니다. 1대1로 다 가요. 1대1로 가는 말은 뭐냐, 여기 와가지고 이게 만약에 거실 화장실에 그러면
거실 화장실, 변기, 샤워기, 그 다음에 세면대, 이건 냉수, 그 다음에 세면대 온수, 샤워기 온수, 이거 한 가지 또 싱크대 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구조는 조금 덜합니다. 근데 요 시대에서 한 10년 전에는 그래도 이중 배관으로 되어 있지만은 가지치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꼭 보면 수압 측정을 안 해서 누수업체가 못 찾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수압을 측정 안 했기 때문에 안 해서. 자, 꼭 이런 데 가면은 여기서도 또 가마pen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버터 펌프라든지 가마펌프를 설치하게 되면 처음에 밀 때는 얘들이 보면은 7kg, 8kg씩 밀어요. 왜? 그래야 30층, 40층도 올라가게 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7kg, 8kg를 밀면은 그대로 세대로 들어오게 되면 세대에 배관이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 계량기 앞에 가마pen이 달려있어요. 근데 이 가마pen 자체도 뭐냐? 소모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날 만날 평생 쓰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 사용량이 많은 세대는 더 빨리 수명이 줄어들겠고요. 또 물을 적게 사용한 데는 또 수명이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겠죠. 또 제품에 따라 다르게 분량이 나올 수 있겠고, 그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마pen이 이제 올해 수명이 다 돼 고장이 나가지고 수압이 그 집에 오면 7kg, 8kg 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수업체에 가가지고 뭐냐? 맨날 통방으로 자기 누수업체 오래 하신 분 사진들은 뭐냐? 높은 5층이네. 4kg, 5kg. 자, 수압이 이 집에 가마pen이 고장이 났는데 7kg, 8kg가 들어오는데 미세 누수란 말이죠. 4kg, 5kg 걸린다고 미세 누수가 게이지에서 바늘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지. 죽었다 깨면 안 떨어집니다. 자, 그럼 제가 판매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저희 김정 누수 만물상에서도 팔고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오일리스 게이지 좀 무겁다 생각하시면 작은 컴팩트한 사이즈가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 자, 우리 수도꼭지에다가 그냥 물리시고 수도꼭지를 열어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수압이 표시됩니다. 굳이 냉수 배관에 게이지를 울리지 않아도 그냥 샤워 계란 수도꼭지 다 물리면 다 됩니다. 이 수압을 그 집에 수압도 모르는데 누수를 한다? 할 수 있죠. 압이 많이 빠지는 할 수 있죠. 이 말은 기흥, 뒷글, 리을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집에 갑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걸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제발 그 집에 수압을 알고 그 이상 1.5배 이상 압력을 넣든지 가스를 넣든지 공기를 넣든지 해서 정확하게 누수 검사, 배관 검사를 하고 검사비를 받자 이 말이죠. 이걸 정확하게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방수입니다 해서 방수 다 깨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화장실은 다 깨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요렇게 하시게 되면 아파트나 주택인수는 따로 있지만 가장 저는 수압 문제다. 수압에 신경 쓰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이 또 올 한해 잘 되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서포트해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큰 현장이라든지 소방배관, 그 다음에 뭐 공장 배관, 뭐 공원, 대형 배관 누수가 있으면 놓치지 마시고 저희한테 일을 주시면 또 같이 협업도 하실 수 있고요. 또 배우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2025년도 모두 부자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